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닿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은 바닷물의 소금기 때문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이나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없으며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 서재입니다. 지은이 김은숙 장진기님은 자한우리 자연섭상센터를 개원하여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 해오면서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를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는 글. 짠맛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천근만근이던 하루가 바뀐다. 짠맛의 결핍이 가져온 함정. 소금을 제대로 알기 전 한때는 그랬다. 조미 김에 발린 소금까지 젓가락으로 훑어내고 먹던 때가 있었다. 국은 최대한 싱겁게 해서 먹고 국물은 남기려고 했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채식 식당을 건강한 맛이라 여기며 드나들었다. 단맛은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몸에 좋지 않으며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입맛 당기는 대로 먹고 싶은 걸 먹기보다는 칼슘, 비타민, 단백질, 실제 그렇지는 못해도 될 수 있으면 영양학의 기준대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려고 했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건강에도 좋은 것이라 믿었다. 그와는 별개로 주기적인 과식과 폭식은 계속되었고 밤만 되면 야식의 유혹에 무너져 좌절해야 했다. 몸은 두루 안 좋았다. 물먹은 손마냥 무거웠고 등짝이 아프고 눈알이 빡빡하며 손발은 얼음장이 따로 없었다. 자주 체하고 두통에 시달리고 불규칙한 생리주기에 생리통도 심했다. 몸 여기저기 염증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요통으로 허리는 자주 삐끗해서 앉아있기 힘든 날도 있었다. 변비나 피부 문제 같은 것들은 굳이 말하기도 못하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거라 생각했다. 아프면 약 먹고 병원도 다니며 급한 불을 끄며 그렇게 살았다. 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실 마음의 문제들이었다. 생각과 몸이 따로 놀면 그 사이에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감정은 극과 극을 치달아 업되어 튀어올랐다가 어느 순간 우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뭐든 부정적인 면이 먼저 보였고 못마땅한 것 투성이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몰아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음의 불이 확 하고 질러지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져 며칠 뒤에는 비행기를 타야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티베트와 중국을 여러 해 떠돌았다. 리셋하고 싶은 마음, 이번 생은 망했구나 같은 느낌. 사는 게 이런 건 아닐 텐데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마음의 실체를 찾아 20대의 많은 시간을 헤매며 방황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삐걱거리며 신호를 보내던 몸이 드디어 병명을 갖게 되었고 명실상부 환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안압이 높아져 눈이 튀어나오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몸은 쇳덩어리를 달아놓은 것처럼 무거웠다. 얼굴은 윤기 하나 없이 시커멓게 변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걸을 수도 온몸이 저려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몸은 총파업이라도 하듯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때 만나게 된 것이 자연섭생법이었고 원리를 정립하신 현성 선생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면서 삶은 크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안면도에 계셨던 선생님의 첫마디는 저기 바닷가 가서 소금물부터 퍼먹어 였다.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가 당황했지만 이후 몸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온몸이 굳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던 돌 같던 상태, 고이고 막혀 단단해진 몸에 피가 돌면서 따뜻한 온기와 함께 소금이 필요했다. 찌꺼기를 짜내는 짜는 힘, 굳은 것을 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풀어내고 떠있던 기운을 가라앉혀 정화시키는 짠맛이 필요했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해 전해질 균형이 깨져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소금이 나쁘다고 멀리하며 몸이 원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들을 억지로 구겨 넣고 있었다. 그 와중에 찬물은 수시로 벌컥대며 마시며 몸을 식혀놓아 머리로 온통 피가 쏠려 있었으니 내장기관과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갈 수 없는 상태였다. 짠맛의 비밀을 발견하다. 그렇게 소금이 삶으로 들어왔다. 굳은 생각, 낡은 감정, 몸과 마음의 찌꺼기들, 짜내고 흐르려면 짠맛이 필요했다. 머리로 기운이 잘 솟구치고 신장의 힘이 딸려 심장박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저수조에 물이 충분치 못해 불이 나도 잘 끌 수 없으며 단단함이 너무 지나쳐 토사처럼 걸쭉해지니 매끄럽게 잘 흐르지 못하는 상태. 물과 소금이 필요했다. 입맛 당기는 대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고 필요할 때는 별도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챙겨 먹었다. 증상이나 입맛 같은 몸의 신호들을 살피다 보면 어떻게 균형이 깨졌는지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다. 너무 긴장되어 있는지, 너무 퍼져 있는지, 아니면 굳어 있는지.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몸은 필요한 맛의 음식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짭짤한 것이 필요할 때 짭짤하게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고 피곤이 풀린다. 매콤한 것이 들어가면 늘어져 있던 신경세포가 조여지면서 삶의 의욕이 솟고 신맛 나는 것은 긴장을 풀고 쉬게 해주어 편안하게 만들었다. 맛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에너지를 담고 있기에 맛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렇게 자연과 생명의 순환 이치들을 공부하고 실제 적용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았다. 손발이 따뜻해졌고 두통이 사라졌고 속이 편해졌다.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졌다. 부기가 사라지고 온갖 염증에서 해방되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떠있던 마음도 편안해졌다. 몸도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 몸도 정신도 청명해졌다. 무엇보다 삶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다. 눈에 씌인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옳고 그른 것을 나누던 이분법에서 벗어나 비로소 그것들의 상호작용이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듯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법을 나누고 싶어 1998년 자연섭생법 교육원과 수련센터를 함께 열었다.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사람이 자연섭생법을 배우고 함께 실천하면서 건강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극적인 변화 뒤에는 항상 피와 땀, 눈물의 짠맛이 함께 해왔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을 찾은 사람이 많다. 자신의 치유 본능을 깨닫고 입맛대로 충분히 짭짤하게 먹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10년 이상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먹고도 오히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의 사례가 이미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책은 이론상 그럴 것이라는 가정이나 개인적인 경험 몇 가지를 가지고 일반화해서 쓴 글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센터를 거쳐간 사람들 중 소금으로 건강을 되찾은 1만여 명이 넘는 사람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깨닫고 정리한 내용이다.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0년에서 20년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고 활력이 생긴 사람부터 하루 수십 그램 이상의 소금을 먹어 진물이 멈추고 피부가 좋아지고 염증과 통증에서 벗어난 사람까지 병명만큼 사연도 다양하다. 기존 학계의 소금 섭취 기준이라면 벌써 온갖 건강지표상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질병에 시달려야 하겠지만 오히려 건강하고 활력 있게 자신을 실현하며 잘 살고 있다. 나 역시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챙겨 먹은 지 20년이 훨씬 넘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쉰이 가까운 늦은 나이에 늦둥이 셋째를 건강하게 자연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며 키우기까지 소금의 은혜는 하늘과 같았다. 소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필요함에도 먹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 많다. 상식이 되어버린 저염식 정책의 배경을 쫓아가 보면 의외로 결정적이라 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지금 이 순간도 구글 검색 몇 단계만 지나면 소금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연구 결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여론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수년 동안 소금이 마치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공공의 적이 되어 왔는데 이제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다.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소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지금보다 좀 더 짜게 먹어야 한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주장까지 촘촘한 인터넷 정보망을 타고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머지않아 소금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어쩌면 소금 가공품이 대표적인 건강식품처럼 인기를 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소금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몸은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 아이들은 오늘도 자라야 하고 어른들은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노폐물을 내보내야 한다. 일하고 사랑하고 움직이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린다. 소금물 양수 속에 배양되어 자라다 세상에 나와 일생을 살다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사람 사는 그 모든 과정에 짠맛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도 몸은 소금과 물을 원하고 있다.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소금에 대한 오해, 소금과 소금 섭취 논쟁에 대한 이야기다. 한때 황금 버금가는 대접을 받았던 소금이 어떻게 이런 오해를 뒤집어 쓰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소금에 대한 오해는 통계의 맹점, 과학적 증명의 오류와도 맥을 같이 한다. 소금 제한론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도 살펴본다. 언론 보도 내용은 출처를 찾아 확인하고 논문이나 칼럼 같은 경우는 해당 사이트에서 원문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인용했다. 소금에 대한 오해가 풀렸거나 없는 분들은 2부부터 읽어도 괜찮겠다. 2부는 우리 몸과 소금의 관계, 소금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다. 소금이 부족할 때의 증상과 생리학적 원리를 실제 좋아진 사례와 함께 다룬다. 소금이 부족하거나 지나칠 때의 몸과 마음은 어떤 변화가 생기며 그 신호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음양 오행 원리를 바탕으로 수기에 해당하는 짠맛과 신장, 방광 기운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다. 소금 섭취와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과 소금의 다양한 활용법도 담았다. 더불어 자연섭생법의 관점으로 보는 맛과 기운의 역학관계는 별면으로 정리했다. 짠맛을 이해하려면 단맛과 쓴맛을 알아야 한다. 건강은 결국 균형에서 온다. 소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다른 부분과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육미섭생법과 더불어 맛 에너지의 원리와 역학관계, 맛으로 몸의 균형 잡기도 살펴본다. 소금으로 건강을 찾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함께 밝혀놓았다. 이 책을 빌어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소금 이야기가 아니다. 소금이 좋은가 나쁜가, 얼마를 먹어야 하는가 하는 무수한 논쟁 뒤에 빠져있는 몸의 지혜, 생명의 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생명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았으면 한다. 사람 몸, 그렇게 어설프지 않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랍고 지혜롭다. 필요한 것을 외부에서 취해서 먹고 소화시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저장하며 필요 없는 것들은 내보낸다.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먹고 필요 없으면 밀어낸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내 몸을 살리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2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몸은 소금을 원한다. 맑고 깨끗하게 염증 제로. 병명이 무엇이든 간에 병을 고치는 것보다 건강하고 힘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뇨나 혈당 수치, 피부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몸을 통으로 이해하고 몸의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다 보면 증상은 저절로 좋아진다. 체력이 있어야 투병도 할 수 있고 체력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한다. 잘 먹는다는 것은 영양학 이론에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이 원하는 것을 섭취하는 일이다. 몸과 소통하면서 입맛과 몸맛을 살려 몸이 원하는 것을 먹자. 과하게 먹었거나 몸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필요 없다 싶으면 몸이 알아서 빼낸다. 짜게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짭짤한 것이 당긴다. 소금을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 몸이 소금을 원한다가 맞다. 내 몸의 신호를 읽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워준다면, 그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몸은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다. 소금, 생명의 바탕 재료. 소금은 소금에서 나온 순수 우리말이다. 나트륨의 다른 이름인 소듐도 소금과 발음이 비슷하다. 소금의 소는 희다는 뜻뿐 아니라 근본, 본질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 제품, 건축물의 소재, 원소처럼 주가 되는, 바탕이 되는 재료를 뜻한다. 이처럼 소금은 생명을 만드는 근본 물질, 바탕 재료로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원소이기도 하다. 동식물을 비롯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염분을 가지고 있다. 소금이 물과 함께 우리 몸을 돌아 나오면 몸속은 깨끗이 정화되면서 맑아진다. 본래의 바탕을 회복하여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바다에서 왔다. 혈액이 바닷물과 비슷한 성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바다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태아는 자궁 속에서 어류, 파충류, 포유류와 흡사한 단계를 거쳐 영장류로 자라난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비롯되었고 소금물에서 나고 자란다. 사람도 바닷물과 같은 성분인 양수에서 자라 세상에 나온다. 최초의 단세포 생물에서 세포 생물, 물고기뿐 아니라 사람까지 모두 소금물에서 자라는 셈이다. 이런 몸속 바다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 사람의 체액 염도는 원시 바다와 같은 0.9%다. 혈액과 림프액, 눈물, 콧물, 땀, 오줌, 침, 정액까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체액과 분비물에는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세포와 체액의 원료이면서 모든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흐르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소금은 물을 부르고 물을 움직이게 한다.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물이 넘나들게 만들고 삼투압을 일으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이동시킨다. 그 물이 세포막을 이동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한다. 소금은 단단한 입자를 녹여 이동시키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들고 나게 한다. 지구의 70%가 바다이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신생아 때는 몸에 수분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다가 생명이 닿으면 급속도로 빠진다. 물과 소금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인체는 소금 없이 물을 보유할 수가 없다. 물을 많이 마시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는 몸 밖으로 물을 빼내게 된다. 소금과 물의 양은 비례하여 함께 늘어나고 줄어든다. 소금이 들어가 체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와 혈액량이 늘어나고 세포 속에 부족해진 수분을 채우기 위해 몸은 자연스럽게 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염분이 부족해지면 물도 먹히지 않아 체액이 탁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몸 여기저기서 이상이 생긴다. 탁한 혈액은 잘 흐르지 못해 대사 속도가 둔해지고 몸속 어딘가 막히고 뭉치고 굳게 된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이 냉해질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는 저린 증상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암, 중풍, 류머티즘 등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 흐르지 못한 채 고이고 뭉치고 굳고 딱딱해지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 짠맛,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멀쩡한 곳이 없고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부위별로 다른 과를 찾아 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염, 중이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질염,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을 달고 산다. 병명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갖 염증이 부위를 달리한 채 돌고 돈다. 부위별로 가야 할 병원이 다르다 보니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병은 염증이 잡히지 않아서 생긴다. 비염에 피부염도 있고 구내염도 자주 걸리고 심할 때는 중이염까지 앓게 된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으로 시작해 모세기관지염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력 결핍으로 불리는 크론병이나 베체트병 등 신종 질병도 결국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한의학 문헌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독충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을 보면 소금의 여러 효능을 설명하며 소금을 끓여 창을 씻으면 종독을 던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본초 강목을 보면 도끼를 죽이며 온갖 상처에 살이 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민간에서도 상처난 곳에 소금물을 발라주거나 다치면 된장을 발라주는 등 소금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왔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이 셀 메타볼리즘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 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뭉치고 굳은 것을 풀어낸다. 짠맛은 연견, 즉 단단한 것을 연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했던 배추가 야들야들하게 숨이 죽고 단단한 매실은 장아찌로 태어난다. 소금 기운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뻣뻣해져 여기저기 당기고 결리는 곳이 많아진다. 허리와 등이 결리고 장단지가 당기거나 쥐가 나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단단하게 뭉치는 기운이 지나치면 몸속이나 피부에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피부 조직이 부드러움을 잃고 두꺼워지거나 굳은 살이 생기고 손톱과 발톱이 딱딱해진다. 특히 방광 경락이 지나가는 새끼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발톱이 굳어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깨끗한 소금을 먹고 몸에 냉기를 빼주면 단단하게 굳어있던 덩어리가 물렁물렁하게 풀린다. 뭉쳐 굳어있던 부분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기침이 심하거나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폐 속의 점액과 끈적거리는 가래를 없애는데 짠맛이 필요하다. 의학 입문을 보면 소금은 한기와 열기를 능히 제거하며 끈질긴 담을 삭게 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물과 소금은 굳은 것을 풀어줌으로써 끈끈하게 굳어 달라붙은 상태를 유동적이고 느슨하게 만든다. 물과 소금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것 같지만 점차 점액이 묽어지고 몸속에 있던 가래를 뱉어내게 해서 천식도 사라지고 폐와 기관지도 시원해진다. 극심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 물과 소금을 충분히 먹고 배를 따뜻하게 하면
막대기처럼 굳은 변이 풀리고 몸속에 쌓여있던 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 탁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소금을 먹고 건강을 찾은 사람은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정혈작용, 즉 피를 맑게 하는 일이다. 노폐물이나 중금속, 불필요한 지방질을 배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안색이 탁해지고 몸에서 불쾌한 냄새도 난다. 몸의 여러 조직이 딱딱해지고 여기저기 당기거나 결리는 곳이 많아지고 쉽게 지치고 피곤할 뿐 아니라 오래된 세포의 교체가 늦어져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도 없어진다. 죽은 깨나 기미는 죽은 세포의 일종이며 깨끗한 물과 소금은 세포 재생을 도와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킨다. 몸속에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한다. 중금속, 지방, 유해가스를 흡착해 밖으로 빼내고 요산, 요소, 활성산소 등 찌꺼기도 소변과 땀으로 배출한다. 신장의 200만 개에 달하는 네프론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구체는 하루 16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 깨끗한 피는 재흡수하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방광염, 신우염, 요로결석, 신장병이 생길 수도 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가 끈적해진다. 소금 부족이 불러온 당뇨병, 간염, 축농증.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어 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췌장이 약한 당뇨가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 노폐물과 영양소를 구분하지 못해 소변이나 혈액으로 당이 돌아다니는 신장성 당뇨가 있다. 특히 소금 부족과 관련된 당뇨병은 운동을 해도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마른 체형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혈당 수치보다 중요한 문제는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를 통해 병명으로 진단받을 상황까지 아니라고 해도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때 잡곡 중심의 식사로 기본 영양을 하면서 소금을 잘 챙겨 먹으면 신장의 기능이 살아나 영양분을 돌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져 혈당은 저절로 조절된다. 운동할 때는 달리기보다 걷기가 좋은데 서서히 워밍업을 해서 열을 내고 서서히 식히는 운동이 좋다. 그렇게 해주어야 뒤쪽으로 힘이 생기면서 신장의 수 기능이 좋아져 혈액이 맑아지고 피로도 덜하고 요통이나 부종 등도 차츰 나아진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금 활용법. 소금은 살균제와 방부제뿐 아니라 해독제, 성수로도 쓰인다. 축산업, 의료, 제약, 미용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토질 개선, 도로 제설, 비누, 비료, 종이, 건전지, 염료, 안료를 만들 때도 쓰인다. 생리식염수, 소화제, 소다를 만들 때도 쓰이고 얼룩을 빼고 녹을 제거하고 염색할 때도 쓰이고 세제를 만들 때도 사용된다. 예전부터 나무로 집을 지을 때는 기둥 밑에 소금을 뿌려 나무가 썩지 않게 했으며 병충해가 심하면 밭두렁에 소금을 뿌렸고 굳은 것이 범하지 않도록 부엌과 샘에 소금을 한 주먹 놓아두기도 하였다. 먹는 용도 외에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활용한 예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소금 양치. 아침 저녁 소금으로 양치하면 살균작용 효과를 볼 수 있다. 소금만으로 구석구석 닦거나 치약과 같이 사용해도 좋은데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을 보호할 수 있다. 양치한 뒤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평소 소금물을 스프레이통에 넣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좋다. 식후 양치를 하기 어렵다면 소금 알갱이나 가루를 입에 넣어 침으로 녹여 먹으면 입안이 깔끔해진다. 머리 감기. 머리 감을 때 소금물을 이용하면 각질과 비듬 제거, 보습, 탈모, 습진에 도움이 된다.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하듯 문지른 뒤 물로 헹구거나 소금물로 헹구는 것도 괜찮다. 소금물을 분무기에 담아 두피에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거나 습진을 예방할 수 있다. 소금 목욕. 소금 목욕의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고 이를 응용한 제품도 많다. 각질이나 부종, 건선, 피부염에 효과적인데 염도 20%의 짠 바다인 사해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피부병 환자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소금은 기름기와 먼지, 노폐물을 흡착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염과 항균작용, 보습에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몸을 담그는 것도 좋고 고운 소금으로 마사지를 하고 씻어내는 것도 괜찮다. 몸이 부을 때, 특히 다리가 부었을 때 소금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면 피곤이 풀리고 부기도 가라앉는다. 미인의 대명사인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도 목욕할 때 소금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소금 세안. 고운 소금이나 죽염을 손에 놓고 물을 떨어뜨려 개어준다. 그리고 얼굴에 문질러준 뒤 씻어낸다. 세안할 때 마지막 헹구는 물에 소금 한 숟갈 정도를 녹인 뒤 그 물로 얼굴을 두드려 흡수시켜준다. 소금 스프레이. 모기나 벌레 물린 곳에 살짝 발라주거나 스프레이를 만들어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가시고 상처가 덧나지 않는다. 좌욕. 질염이나 방광염, 치질이 있거나 생리와 출산 이후 소금으로 좌욕을 하면 도움이 된다. 좌욕기를 써도 되고 끓인 소금물을 식혔다가 좌욕해도 괜찮다. 소금 족욕. 발이 피곤하거나 각질이 있거나 무좀이 생겼거나 발냄새가 심할 때 소금 족탕을 하면 좋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고 식초를 약간 타서 담그면 염증과 각질이 줄어들고 피부도 부드러워진다. 소금 커피. 원두를 볶거나 내릴 때, 커피를 마실 때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커피의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살아난다. 숙취 해소.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시고 나서 소금을 먹으면 술의 불기운, 즉 화기를 다스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술은 강력한 화기로 확산시키는 성질이 있어 몸속 수분이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물과 소금이 더 필요하다. 평소 소금을 꾸준히 먹으면 숙취로 고생할 일도 없고 과음도 하지 않게 된다. 뇌를 바꾸는 소금의 힘, 머리를 맑게 만드는 짠맛. 신의 몸을 심신이려다. 몸 없이는 마음도 없다.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몸속 장기다.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의 20%, 산소의 25%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뇌의 영양 불균형이 정신분열, 치매, 자폐, 공황장애 등 각종 뇌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술을 마시면 혀도 풀리고 다리도 풀린다. 먹는 대로 그 기운이 표출되는 것이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심장이 요동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차분해질 수가 없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경우 아무리 긴장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육이 수축되어 자기 뜻대로 입이 떨어지지도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도 않는다.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 조절이 안 돼서 딱딱해지고 쉽게 지치고 수동적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사라진다. 그러다 보니 의기소침해지고 주변 사람이나 일에 흥미가 없고 자꾸 짜증이 나고 답답함을 느낀다. 제대로 해독되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피곤해져 지구력도 떨어진다.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몸에 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피가 굳어 있으면 정신력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없다. 단단하고 걸쭉한 기운이 실린 혈액과 체액은 온몸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부드럽고 유연해지려면 산소가 많은 깨끗한 피가 흘러야 한다. 이는 오행에서 단단한 기운인 토기가 수기를 누르는 상황으로 토국수가 심해지면 몸도 생각도 굳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또한 누군가 의견을 내면 반대와 비판부터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많다. 긍정의 힘이 중요한 줄 알지만 노력해도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분위기도 칙칙해져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앞서 짠맛은 연견작용, 즉 굳은 것을 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몸과 생각이 굳어 뻣뻣해진 사람은 소금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 간추려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내 몸의 짠맛 부족 신호 알아차리는 체크리스트입니다. 1.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하품을 자주 한다. 2. 멍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3. 기억력이 떨어져 자주 잊어버린다. 4. 꾸준히 하지 못하고 지구력이 약하다. 5.
매사에 부정적, 비판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6. 불면증, 수면장애가 있다. 7. 자주 꺾이거나 접질려 발목이 약하다. 8.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가 아프다. 9. 새끼발가락이 구부러졌거나 발톱 모양이 찌그러졌거나 거의 없다. 10. 하체 비만, 하지 정맥류, 코끼리 다리 등 하체의 순환이 잘 안 된다. 11. 종아리가 당기고 쥐가 잘 난다. 12. 눈이 뻑뻑하고 눈알이 빠질 것 같다. 13. 피로감이 빨리 오고 쉽게 지친다. 14. 빈혈, 어지럼증이 있다. 15. 요통이 있고 허리를 자주 삐끗하거나 디스크 등으로 허리가 약하다. 16. 골다공증, 관절염증 등 뼈와 관절이 약하다. 17. 인대나 힘줄이 약하고 염증이 자주 생긴다. 18. 몸이 잘 붓는다. 19. 손발과 아랫배가 차고 추위를 잘 탄다. 20. 이명, 청력 이상, 중이염 등 귀에 문제가 있다. 21. 뒷목이 뻐근하고 뒷골이 당기고 후두통이 있다. 22. 얼굴에 윤기가 없고 피부색이 어둡거나 칙칙하고 잡티가 있다. 23. 건선, 각질, 가려움, 아토피, 습진 등 피부에 문제가 있다. 24. 염증이 잘 생기고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다. 25. 비염, 위염, 식도염, 질염, 피부염 등 만성염증이 있다. 26. 치아가 약하고 잇몸 염증이 있다. 27.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때가 종종 있다. 28. 침이 끈적거리고 입가에 자주 고인다. 29. 과식, 폭식, 특히 야식 참기가 정말 어렵다. 30.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지 않고 허기진다. 31. 입냄새가 나거나 침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 32. 변비가 심하다. 33.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34.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잠자다가 중간에 일어나 화장실에 간다. 35.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심하다. 36. 성욕이 감퇴되거나 정력이 약하다. 37. 냉대하, 작은 군종, 난소나 전립선 이상 등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 38. 발기부전, 조루가 있다. 39. 탈모가 있고 머리숱이 적거나 머릿결이 좋지 않다. 40. 등골이 오싹하고 악몽이나 가위 눌림 등 무서움증이 있다. 셀프 점검. 0에서 3개. 소금력이 충분하므로 지금처럼 입맛대로 맛있게 먹으며 건강관리를 한다. 4에서 10개. 소금력이 줄어들고 있으니 평소보다 좀 더 간간하게 먹는다. 11에서 15개. 소금력이 많이 부족해 식사 외에 따로 물과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16개 이상. 전반적으로 몸의 균형이 많이 깨진 상태다. 물과 소금뿐 아니라 다른 영양분 섭취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꾼다.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염과 축농증. 40대 남성 P씨는 축농증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다가 1형 당뇨, C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1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경우로 평생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그때부터 매일 혈당을 재고 주사바늘을 꽂아야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건강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P씨의 경우 축농증과 당뇨, 간염 모두 소금 부족의 영향이 컸다. 체질상 신장 기운이 약하기도 했지만 업무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고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간과 신장이 더 약해진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신장의 정화 기능이 약해져 있었고 당뇨 진단으로 단 것과 짠 것을 가려 먹다 보니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굵은 여드름 같은 염증이 얼굴을 덮었고 등과 다리에도 염증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혈당 수치 조절보다 중요한 일이 건강해지는 것, 신장을 튼튼하게 하여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기본 곡식을 챙겨 먹고 섭생을 하면서 깨끗한 소금을 먹게 되었다.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얼굴과 입 주변의 여드름이 사라지더니 등과 다리의 피부도 깨끗해졌다. 몸의 변화를 느끼고 인슐린 주사를 과감히 끊고 나서 혈당 체크를 했는데 주사 맞으며 조절할 때와 혈당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한 달, 2달, 1년까지 주사를 완전히 잊고 살았다. 그새 축농증이 없어졌고
잠을 자도 개운치 않았던 증상과 극심한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수시로 가던 화장실 횟수도 줄고 많이 먹어도 허기가 지는 일도 없어졌다. 안색도 맑고 환하게 바뀌고 머릿결도 좋아졌다. 그 후로도 꾸준히 섭생을 하면서 소금도 먹고 있다. 염증이 있거나 피곤할 때는 평소보다 소금량을 대폭 늘리고 괜찮을 때 줄이는 등 몸의 신호를 통해 스스로 조절하면서 인슐린 주사 없이 5년 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2. 화병. 40대 중반의 P씨는 자궁이 안 좋아서 몇 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심한 어깨 통증과 무릎 통증에다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소화가 안 돼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 육체적으로 힘든 데다가 심적으로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늘 속상해졌다. 소극적인 남편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아이들 역시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원하던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가족 때문에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에 억울한 것이 많다 보니 화병 증세까지 있었다. 상담하면서 P씨는 그동안 남편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굳어져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몸공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원리를 공부하고 몸을 써보면서 자신의 몸과 생각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소금이 필요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소금의 필요성도 느꼈지만 소금 먹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먼저 얼어있던 땅을 녹이듯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을 함께 했다.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심장 기운인 화 기운을 튼튼하게 하는 섭생을 병행하자 소금이 조금씩 흡수되기 시작했다. 소금과 물의 양을 늘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자궁 쪽에서 엄청난 양의 분비물이 쏟아졌다. 허리와 목을 비롯해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면서 생각도 조금씩 유연해졌다. 혈액이 맑아지니 심장도 훨씬 편안해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다. 문제가 남편과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 후로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어 혼내거나 다그치기 전에 먼저 묻게 되었다고 한다. 숱한 자기계발서와 자녀교육 책을 읽는 것보다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먼저여야 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몸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생각이 풀려 건강도 찾고 가족관계도 회복되었다. 11년 차인 지금도 소금을 가족의 건강과 화목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템으로 여기며 두루 사용하고 있다.